안녕하세요. 이해광입니다. 지금이 2023년 12월이니까 내년 2024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요. 앞으로 내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 같고 정치의 한 해, 선거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2024년 선거에 트럼프가 나오지 않는다면 자신도 나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.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. 그거는 곧 트럼프를 이제 막아야 된다는,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도 되지만은, 또 한편으로는 2020년에 바이든도 나름대로 불리한 당내 예선 경선 초반에 좀 불리했지 않습니까? 그런 걸 이겨내고서 결국 트럼프를 무찔러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, 어, 그런데 현재 바이든의 지지도는 트럼프의 좀 열세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,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바이든이 이러한 자신감이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,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, 뭐 그것도 역시 관심입니다. 또 최근에 며칠 전에 또 팍스 뉴스에서 신 해너디가 사회를 봤죠. 여러 관중들이 많이 이제 참석하는 공개 초청 토론회에서 단독 인터뷰를 했었죠. 그때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, 자신은 2024년 대선에 바이든이 끝까지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 그러면서 설령 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뭐 자기는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. 그렇게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어쨌든 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국은 현재 당내 경선이라고 그럴까, 그렇게 뭐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지만 여론조사를 했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이 거의 뭐 67%에 가까운 지지를 보고 있고요. 윌리엄슨이 한 8%대, 딘 필립스가 5.8%대를 가지고 있고,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탈당, 여기서 빠져나왔었죠. 그래서 뭐 독립적으로 출마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,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. 반면에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가 거의 50%에 육박하는 어, 선두를 지키고 있고, 그 밑으로 최근에 사우스캐롤리나 주지사를 두 번이나 역임한 니키 헬리 여성 후보가 좀 선전을 하고 있고, 2위로 좀 부상하는 경향이 있고, 또 거기에 딘 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각을 세우고 따라잡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민주당에서 볼 때는 독재 성향이 있고 거칠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형용사를 붙이죠. 트럼프에 대해서 어, 그런 트럼프에 대해서 비민주적이고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. 그런 목표를, 아주 뚜렷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트럼프를 봉쇄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를 봉쇄한다고 그럴 때 이게 1단계, 2단계를 볼 수 있는데, 1단계는 일단 공화당 내부에서 경선에서 트럼프가 지게끔 하면은 결국은 뭐 본선에도 못 올라오니까 깨끗하게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민주당으로 볼 때는 해소가 되는 거겠죠. 그리고 그것도 안 됐을 경우,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됐을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이걸 꺾는 방법밖에 없는데, 이건 좀 힘겨울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. 그래서 이제 가장 뭐 요새 최근에 전개된 것 중에 하나가 링크드인 사장이 있는데, 레이더 호프만이라고, 이 사람이 친민주당인데 니키 헬리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하고 20만 불을 지원을 하겠다, 선거 후원금으로 그렇게 천명을 했습니다.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EJ의
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러니까 니키 헬리를 키워서 당내 경선에서 트럼프를 꺾도록 하겠다. 그러기 위해서 니키 헬리를 지원한다. 근데 여기에는 또 친민주당계의 월가의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또 니키 헬리를 지원하는 그런 입장을 좀 표명하고 있습니다. 속속들이 몇 명이. 그런 상황인데, 여기에서, 또 이제, 민주당으로 볼 때는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또 사법 리스크, 사법적인 요인도 트럼프에서 볼 때는 사법 리스크죠. 민사, 형사상의 그런, 제약을 가해서, 지금 상당히 소환도 하고, 경찰도 법원에도 출두하고 그러죠. 그런 걸 좀 하고 있는데, 과연 니키 헬리가, 트럼프에 대적할 만한 그 맷집과, 어, 전반적인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, 공화당 내에서. 그거는 또 별개로,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키우면은, 선거 자금을 지원하면은 트럼프에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.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현재, 자체 공화당 내 경선, 후보자들 간에 열띤 공방전이 벌리고 있는데, 니키 헬리가 좀 부상하는 것 같으니까, 딘 샌티스나 뭐 기타 여러 후보들이 집중 포화를 부으면서 니키 헬리를 공격하고 있는데, 좀 약간 니키 헬리가 힘에 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친공화당계인 린 랑곤이라는 사람입니다. 홈디포라는 그 유명한 그 미국 내 그 가정 하우징 수리점 음, 그 공동 창업자인데요. 이 사람 역시 니키 헬리를 지원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공화당의 경선이 좀 더 재밌는 모습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, 뭐 재밌다 그러면 압도적인 트럼프의 일방 독주가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냐, 그 가능성을 좀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그 가능성이 좀 보일 것이냐, 그게 좀 하나의 좀 관심을 끄는 요인 같습니다.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나온 게요.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페더럴 프로시큐터 연방 검사들에 의해서 9개, 약 9개 항목에 대해서 기소를 당했습니다. 공식적으로 기소를 당해가지고, 이게 만약 유죄 판결이라면 한 17년간의 형을 받는 그런 기소를 당했는데, 지금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식 기소라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킹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요. 그렇게 되면 이게 바이든과 연관이 된다는 게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위슬블로우라고 그러죠. 내부 고발자들이 해가지고.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. 그럼 사법 리스크는 그 트럼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이든도 그게 지금 부상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, 그렇다면은 이게 두 사람 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를 지금 떠맡게 되는데, 이 경우에 과연 순탄하게 2024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두 사람이 리턴 매치를 볼 수 있을 것인가, 그것이 좀 더 유동적일 수 있지 않은가, 그런 점이 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, 과연 바이든이 좀 약세일 경우,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, 또 탄핵도 한편에서는 뭐 공화당 쪽 하원에서 주도해서 되고 있죠. 물론 상원을 민주당이 쥐고 있으니까 뭐 그 실질적인 가능성은 없다고,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, 그래서 만약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게릭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,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도 지금 잠재적으로 좀 언급되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
모든 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.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,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